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뭐 당 게시판에 올린 네. 여러 가지 글들로 시끌시끌한데 내놓은 변명이 영 석연치 않습니다. 아, 요거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뻔할 뻔짜죠, 사실. 예. 아니, 가족 이름으로 약 그러니까 900여 개. 그 해명이 사실은 이방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당원의 신분에 대해선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위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닌 문제 제기라면 그건 제가 건건히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린 건데 요약을 하자면 뭐냐면, 그러니까 당에서는 법적으로 이 그 당원의,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에 글 올린 사람들의 신분을 보장해줘야 되고, 예. 그러니까 공개할 의무가 없고, 그리고 자기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껌껌이 그 대응하는 거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난번 동명이인 한동훈인지 아니면 이제 본인 한동훈인지 그건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당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인지 아닌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 우리 한동훈 대표한테 제가 애정과 진심을 담아서 조언하겠습니다. 28일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거부권 행사는 안 한 상황인데 네. 28일에 한다는 거예요. 11월 안에 민주당이. 그때 최측근 딱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10명만 동원해서 10명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대표인데. 그래서 가결표를 던지면은 이 이슈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는 다 김건희 특검법으로 쏠리게 돼 있고 본인의 이 드루킹 의혹, 예. 국민의힘 판 드루킹 의혹은 네. 몽땅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의 바람은 대중의 시선, 관심에서 잊히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열심히 또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넣고 막 국민들이 알아주셔야 된다. 이재명은 범죄자임이 드러났다. 이러면서 막 그 발동을 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당신 가족, 가족 댓글단 사건에 대해서나 제대로 해명해. 이런 압박이 또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8일이 기회입니다.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순간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제 해방되는 겁니다. 자유를 얻을 것이다. 자유를 얻습니다. 그곳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것이다. 예,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니 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니 어제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예.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 글들이 똑같은 글들이 좀 돌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목이 이런 거예요. 볼드 에즈 러브, 뭐 티조는 한동훈으로 신났네. 21세기 필요한 뭐 융합 인재 뭐 이런 거였거든요. 한동훈이 네, 한동훈이. 21세기 필요한 그 융합. 가족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아 근데 이게 비슷한 시간에 같은 제목으로 여러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로 이거는 드루킹 사건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것보다 드루킹은 더 큰 사건이죠. 참고로 3년, 징역 3년. 예.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그 드루킹의 그런 여론 조작, 댓글 조작을 참관했다는 그렇죠. 이유로 그냥 네. 봤다. 그걸로 2년이야.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획책하고 실행에 옮긴 드루킹은 3년. 네. 근데 지금 실행에 옮긴 사람으로 지금 지목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명의의 그 이름. 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가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는 이 댓글들이 너무 많이 돌았잖아요. 글들이. 근데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핸드폰으로 인증을 해야 돼요. 일일이. 근데 이게 지금 뭐 아들을 이제 아들이 쓴 거다라고 딸? 넘어가려고 하는 미성년자인 네. 아들이 썼다고. 네, 그런 이제 뭐 설. 썰들도 도는데 네. 그거 어제 뭐 장해찬 의원 최고위원도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이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막 2분, 뭐 7분 이렇게 간격으로 글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매번 뭐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할아버지 저 인증 한 그러니까. 번만, 할머니 인증,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이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글들이 올라가서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 이름을 혹은 이제 그런 명의를 빌려서 차명폰. 글을 쓴 사람들이 있다고까지 지금 의혹이 번질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사실 차명폰을 썼다고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눈앞에서 여러 핸드폰을 쫙 깔아두고 이 핸드폰으로 접속하고 저 핸드폰으로 접속하고 했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항상 그 보수 진영에서는 본인들끼리 싸울 때 굉장히 팩트만 갖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이명박 그 전설의 팩트 싸움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도 천하람 의원이 예.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음. 이 당원 게시판 이 논란 관리한 사람이 강기훈 행정관이다. 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 그러면 실제 강기훈 행정관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를 저희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시점이 또 올 거예요. 근데 강기훈 행정관은 음주운전으로 날아갔어야 될 사람이 청와대로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고. 오늘도 예. 사퇴를 했어요. 예. 예. 오늘 사퇴했습니까? 사퇴했어요. 아하. 네. 그러면 또 그거를 인정하는 발언이 아닌가, 음. 행동이 아닌가. 음. 그래서 네. 그 이병준 기자라고 이 의혹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우리 지난주 오마이 TV 나왔어요. 어제도 나왔습니다. 어제도 나왔어요. 네. 의욕 많이 먹대. 아하. 왜 저 이병준 씨를 부르냐고. 근데 근데 이제 그분이 아직까지 그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안 당했어요. 당했다. 근데 고발을 안 당한 이유를 어제 이제 좀 저희끼리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어쨌든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당하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당원 명부라던가 그 게시판 그 로그 기록등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안 주기로 했대요. 경찰이 그럼 수사를 못 한다는 거고 결국은 그 끝에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뒤에 고발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초기에 그렇게 이걸 그 덮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이 그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진짜 쓴 게 맞는데 댓글단을 가족 댓글단을 운영한 게 맞는데 그래서 초기에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바로 어떻게든 덮어야 될 텐데 질질 끌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덮었어야 했을까요? 네? 만약에 덮는다면 덮는다면 일단 방법이 뾰족하게 없었을 거고. 대책 없이 그냥 예. 뭐 고발하고 뭐 그리고 아. 바로 가야지. 그렇게 해야 일단은 초기에 진압하는 게 우리 필요했었다. 기자들은 그럼 또 저기 다 그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또 인정해 줄 마음이 자세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며칠 지났습니까 지금? 이제 와가지고 뭐 굳이 그걸 밝힐 필요가 없다느니 그 도망가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즘 또 영상 보고 계세요? 어, 그 저기 런동은 예, 런처스에 이어서 예. 런동은까지 이거 보면은 이 초기에 이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었다. 사실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말이죠. 이 검찰에 있을 때 그 별명이 한동훈 편집국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참 정말 잘했더구만. 네. 언론사마다 그 특색이 있잖아요. 뭐 많이 특색 차이가 없습니다만 한겨레가 좋아할 기사, 조선일보가 좋아할 기사 그런 그 말하자면 피의 사실 있잖아요. 예. 검찰 내부에서 기밀 사항이어야 할 그 수사 내부 기밀 자료를 조선일보 코드에 맞는 피의 사실은 또 조선일보한테 주고 한겨레 코드에 맞는 건 또 한겨레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공생 관계를 그동안 유지해 왔고 한동훈은 누구도 비판을 안 했어요. 그렇죠. 누구도 비판 안 했다가 PD 수첩이 한번 비판을 했었지. 예. 네. 그 뒤로 또 난리가 났었고 네. 그때 법조 기자들이 나서서 맞습니다. 막 그냥 MBC PD 수첩을 비난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이 정치권에 왔단 말이죠. 검찰에 있을 때는 서초동에 있을 때는 모든 언론이 자기 편이었는데 왔더니 여긴 달라. 이 기류 자체가 다른 거야. 맞습니다. 여의도 문법이 있고 여의도 언어가 있는데. 서초동은 사실은 예. 절대적 공생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언론사는 항상 특종을 그렇죠. 받아야 되는 예. 그래서 검사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가 그 기자가 검찰에 낙인 찍히면 정보를 안 줘.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낙종을 하는 거지. 그 그렇죠. 회사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즉각 교체가 되죠. 무능한 기자로 낙인 찍히는 거 그렇게 해서 월급 받아가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과 언론사는 공생해 왔는데 아이 여의도가 아니라 서초동이 아니라 여의도로 와 보니까 이 공기 자체가 다른 거야. 여기서는 기자들한테 순발력 있게 대응하면서 기자들을 잘 모셔야 돼. 순발력 있게 대응한 게 도망간 거 아닐까요? 도망갔어. 순발력 그러니까 있게 도망간 어떤 거. 대책이 없으면은 도망가는 게 엘리트들의 특성이거든요. 네. 만나지 말아야 될 기자를 보니까 계단으로 막 내려. 그 영상이 이제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 찍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기자가 음. 안철수 의원에게 그렇게 적대적인 기자도 아니었대요. 네. 쫓아가면서 제가 의원님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쫓아가는 게 정말 좋아하는 의원이다. 뭐 네. 그런 얘기도 네. 있었고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 얘기를 저도 기자들 통해서 많이 듣는데 그런 거예요. 검찰 그 출입 기자들한테는 조금씩 정보를 들면 맞아요. 이제 예. 굉장히 막 애달프거든요. 막 그 해갖고 조금만 더 이렇게 되는데 정치부 기자들은 달라요. 조금 주고
이거 조금 더 확인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안 준다. 그러면 에라이씨 하고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냥 네. 딴 데 가서도 정보를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태까지 해왔던 기자들 관리법이 완전 지금 틀렸다. 어. 그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이번에 이제 홍철호 그 수석이 음. 기자들이 대통령한테 무례하게 질문했다. 맞아요. 사과했잖아요. 뭐 하긴 했지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검찰 시절에 느껴봤던 아마 그 기자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것 같아요. 앞에서 내 앞에서 불편한 얘기를 해. 너 어디 소속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그렇죠. 슬리퍼 신고 네. MBC 이기주 기자가 청와대 그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네네. 예. 이기정. 예. 이기정 YTN YTN 출신. 출신. 예. 네. 거기에서 논쟁을 한 것만 봐도 네. 그러니까 기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너무 드러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네. 기자뿐 아니라 대통령실 오늘 그 동아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은 그냥 대통령이 경로를 안 하시게 심기 관리하는 게 그들 업무의 거의 한 99%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대통령한테 밉보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싫은 소리 직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특히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대통령실 직원들이 자기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밉보인 그 아. 관료들은 항상 오전에 오전에. 와서 예. 보고하게끔. 왜냐면 오전에 오면은 네. 전날 술 때문에 수시 때문에. 숙취 때문에 네.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대통령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벼락같이 화를 네. 내셔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받고 오후쯤 되면 또 마음의 평안이 오시면서 어떤 보고를 올리더라도 뭐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네. 그냥 프리패스하는 그런 일들. 예, 이게 이런 권부가 이런데 모든 정보와 모든 민생의 유불리한 이슈들이 다 보여져서 종합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해법이 나오게 해야 되는 이 그 국가 컨트롤 타워여야 되는 것이 바로 용산 대통령실인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그냥 심기경만 하고 있어요.